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를 집중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무난히 8만 전자의 벽을 뚫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금요일 7,800억 원 매수했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만 6,400억 원을 매수했으니 정말 코스피를 샀다는 개념보다는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으로 외국인의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데요. 자, 남인호 소장님, 2분기 외국인의 발걸음을 향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벌써 오늘부터 시작해서 2분기가 시작이 되죠.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인의 투자 방향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며칠이 맞겠죠. 며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좌반우차. 좌측에는 반도체를 포진하고 우측에는 자동차를 포진하셔야 된다. 이 말 더 쉽게 말하면 뭐죠? 좌측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고 우측에는 현대차, 기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얼마씩 가지고 계시면 될까요? 저는 약 30에서 20%가 가장 무난하다.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 SDI, LS, LST, 카페24, PNT인데 요들 종목이 주로 보면 뭐에 해당됩니까? 성장주, 반도체 쪽에 가까운 그런 종목도 꽤 많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지난번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출연하고 있는 김선영 대표께서 삼성전자에 대한 포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건 이 말이 가장 최근 일을 기억납니다. 73,000원에 삼성전자를 파신 분은 분명히 83,000원에 다시 살 것이다. 오늘 그 말을 똑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3,000원에 참지 못하고 파신 분은 결국 93,000원 가면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2024년도에 저는 주가지수 고점을 약 2,900포인트대로 봅니다. 3,000포인트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2,900포인트 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업종이 뭘까요? 반차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결코 2,900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은 아까 저는 반도체 30%, 자동차 20%를 뒀는데요. 그럼 오늘도 사야 된단 말이냐? 저는 오늘 반도체 자동차 사는 거 반대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미 반도체가 30%가 넘고 자동차 20% 넘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기다려라. 즉 4월, 5월, 6월 2분기에 분명히 조정 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끝없이 올라간 주식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정 보일 때 꼭 비중을 30에서 20%씩 포션을 차지하는 우리 현명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는 계속 지금 수출 늘어나고 확실히 턴어라운드 한 것 같은데 자동차는 사실 조금 꺾였단 말이죠. 네. 수출 증가폭이. 어떻습니까? 두 개 같이 엮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이제 과거 우리 코스피 특징을 봤더니요. 원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철강 조선이 한 파트너가 된다든가 바이오하고 무슨 또 이런 쪽이 된다든가. 그래서 아마 금년도 내년까지 아닙니다. 금년 2024년도에는 아마 핵심 투탑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된다. 물론 일각에서 지금 반도체가 자동차가 꼭지 아니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1월달 수출 9% 늘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6월달, 7월달에도 자동차 꼭지라는 얘기 나왔어요. 6개월 전부터. 언제 꼭지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기 단위로, 월 말고요. 분기 단위로 자동차 실적이 꺾일 때 그때까지는 계속 자동차도 주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삼성 SDI라든지 LS 일렉트릭, 카페24 이런 것들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요. 투자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IT 업계에서 나온 새로운 소식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34조 원 규모를 들여서 AI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창원 본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가 함께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좀 투입을 하는 계획들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AI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강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문제도 좀 사실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AI에 대한 뭐 이런 챗 GPT라든지 이런 활용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다라는 부분들과 앞으로도 수요도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큰 투자를 진행을 할 때는 시장의 캐파가 확정이 되고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의 확대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뭐 AGI라든지 뭐 AI 반도체 쪽으로 먼저 좀 긍정적인 수급이 쏟아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에서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그 부분에서 좀 트리거를 만들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전선까지도 사실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사실 전선과 뭐 변압기 쪽은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장에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들썩거리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군으로의 좀 확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반도체, AI 반도체를 좀 필두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와 전력 쪽,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좀 긍정적인 뉴스와 또 굵직한 회사들의 이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늘상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언급해주신 종목들 추가 상승 여력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뭐 지금 고공행진 중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에 절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10개사 중 2개사꼴로 영업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 실적 추이 한번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1조 클럽에 새롭게 가입한 기업들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용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작년에는 실적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일단 23년 실적 포기해야 된다. 근데 이제 YOY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대로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에 실적 어닝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국내 상장 중견기업 10곳 중에 2곳이 적자로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전체 13개 업종 중에 8개 업종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IT 업종의 작년 영업이익이 2022년도 대비해서 49.4%, 이건 당연히 뭐 위에 애들이 다 박살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 이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마음에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 이건 당연히 박살날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이 34.2%, 그리고 철강과 금속, 비금속 이쪽도 지금 일본이 엔저 등이었고 치고 간 바람에 32.5% 빠졌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21.3%, 제약바이오가 23.1% 등 꽤나 많은 업종들이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투자의 관점으로 좀 확인해 볼 업종이 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이 좀 아무래도 시장이 더 세게 가면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부터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고 다들 힘들다 할 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 소비자 관점으로 보지 말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관점이 아예 달라진다는 말씀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원자재 가격을 핑계로 웬만한 기업들이 다 자기들이 파는 제품의 가격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코카콜라가 올린 건 진짜 의미가 크다. 얘네들은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대체재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절대 전 세계에서 제일 올리기 어려운 게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가 올린 거 봤을 때 나중에 한번 봐봐라. 원자재 가격 떨어졌을 때 얘들이 과연 가격을 내릴 것인가? 절대 내리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출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 비용 줄면은 당연히 남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더 폭발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 들어간 업종들 되게 많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이 58.4%, 식음료가 다이렉트죠 29.2%, 건설과 건자재가
17.8%, 서비스가 28.8%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시작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던 중견기업들 총 23곳이 있는데 작년보다 14곳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코로나 때 한참 힘들었던 시기, 그때 지금은 거의 안 쓰는데 되게 오랜만에 들으실 겁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 대표적인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항공,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대로 얻은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1조 클럽에 신규로 가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자재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기업들 절대로 제품 가격 안 떨구거든요. 떨구는 척은 할 겁니다. 근데 절대 안 떨구기 때문에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재화의 가격을 좀 많이 올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은 그 기업들이 올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피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업이익이 전년 대비 늘어난 기업에 주목해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추천을 해줬고요. 제주항공, TA항공, 다원시스, 아난티,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 추천을 해줬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분기 지났고 이제 2분기 들어왔으니까 이제 실적이 줄줄이 나오겠죠.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LG전자 필두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선별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자율주행 로봇택시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면허를 땄네요. 예, 제가 미국에서 면허 두 번을 땄습니다만 두 번째는 너무너무 힘들게 땄는데 그래도 따신 거죠? 예, 따긴 땄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땄는데 한 번에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5 자율주행 로봇택시는 한 번에 땄다는데 이성 이사가 이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여기 계시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FSD 1개월 무료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과 연결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월드와이드 영상 채널을 통해서 아까 언급해 주신 운전면허 도전한 아이오닉5 로봇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미국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한 과정에 도전을 했고요. 이제 옆차로 상황인지라든지 아니면 교통 법규 준수, 급정거 테스트 부분을 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모셔널의 합작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FSD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점은 실제적으로 최적화가 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이 핵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최적화와 데이터 수집을 연결을 해볼 수 있겠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는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제 이제 주행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의 여력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데 기타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 안에서는 글로벌 기업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 봤을 때 우선은 완성차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인데 시장의 변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소에서 지금 저 PBR과 관련된 부분이 총선에 대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전 차량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탑재 같은 경우가 예정된 부분이 내년입니다. 그렇다 보니 1분기, 2분기 실적은 예년 수준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 그룹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수혜인데 실적 같은 경우가 예년 정도 수준으로 나오니 하반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한 대응을 열어두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주 저 PBR 관련해가지고 이제 관심이 좀 소멸되면서 새로운 뉴스 성격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는데 일단 현대차, 기아, 현대 오토에버는 하반기까지 좀 길게 열어두고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부터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와 관련해 유진투자증권은 1년 목표 주가를 9만 1,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폭이 예상을 상회하리라 전망했고요. 또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HBM 부분에서도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부분이 아직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이 역시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래프톤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크래프톤의 1분기 실적 전망이 예상에 부합할 가능성과 함께 하반기 다크앤다크 실적이 반영되며 장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에 인도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크래프톤은 해당 시장에서 견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매수 의견과 함께 대형 게임주의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목표가 하향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포스코홀딩스와 관련해 1분기 영업이익을 4,233억 원으로 전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기존 6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낮춰졌는데요. 다만 2분기부터 계단식 이익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를 따라서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커버리지가 게시된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 위아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 정상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고요. 실적 또 주가 측면에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의 탑픽으로 선정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발빠르게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혜뉴스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과감하게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좀 눈치만 보다가 증권사들이 10만 원 이상으로 좀 안 불렀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10만 7천 원을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오늘 또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는 만큼 반도체 수출이 확실하게 증가폭을 보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오늘 또 잠정 실적에 대한 가늠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수출입 지표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오 이슈 한번 짚어보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별 기업들의 신약 관련 호재들이 겹치면서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미국 아마케도 5일부터 개최가 되죠. 자, 남인호 소장님, 이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주 투자 전략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저 남인호 소장은 반도체 자동차 말고는 알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텐데요. 있습니다. 네, 바이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반도체가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금융 넘버 3가 바로 바이오됩니다. 왜 바이오가 좋았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꼽히고 있죠.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리 인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융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주인 바이오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이오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종목을 잡을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1번, 신약 개발의 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알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을 우리가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는 회사 거짓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실제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 걸린 줄 아십니까? 10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시고 최소한도 임상 3단계에 들어간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용화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 꼭 검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품화 됐는가 이걸 검증하셔야 되고, 마지막이 아무리 좋은 약 개발하면 뭐합니까?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기업이 넘어져 버리면 아무 필요 없죠. 그래서 현금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을 택해야 된다. 이들 기업이 뭡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삼성바이오로직스, 2번 셀트리온, 3번 HLB, 4번 알테오젠, 5번 SK바이오팜, 6번 유한양행 등 이미 검증된 바이오 업체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 비중은 얼마나 되올까요? 반도체 30%, 자동차 20%, 저는 바이오는 약 여러분 계좌의 10% 정도, 10% 이내로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나수아님 얘기했듯이 임상 1상, 2상, 3상 뭐 해도 상용화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웅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깝게 4월 5일 같은 경우가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마케의 특성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 그다음에 동물 임상인 비임상 단계 정도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술 수출 형태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과거의 패턴상 그 아마케를 통해서 뭐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는 종목들의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케라는 모멘텀을 놓고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련된 종목들, 전임상,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짚어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이클이, 금리 사이클이 인하기로 돌입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 대형 제약 바이오군으로 지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연결해서 드립니다. 네, 오히려 주의를 촉구하는 지금 뭐 미국 암호화폐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고요. 다음 달 말에 또 아스코라는 또 다른 학회가 지금 예고가 되고 있죠. 제약 바이오주 하락 반전에도 유의할 시점이다. 이렇게 이성웅 이사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쯤이죠. CJ 제일제당이 선제적으로 밀가루 가격을 낮춘 데 이어서 삼양 또 대한제분도 오늘부터 밀가루 값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김선영 대표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파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억지로 내리라 해야 되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싸게 팔면은 더 많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실 제가 다뤘던 내용과 거의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CJ 제일제당에 이어서 삼양사 그리고 대한제분도 오늘부터 밀가루 값을 내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거기가 뭐 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제곡물 가격이 그때 급등을 하면서 그때 자사 제품들의 가격을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초에 농림축산식품부랑 한국농촌경제원이 발표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 올해 1분기에만 국제곡물 가격이 보니까 선물 가격 지수가 123.5가 나왔습니다. 이게 YOY로 따지면 22%가량 급감한 건데 작년 4분기 대비로도 4.5%, 한 분기만 4.5%가 감소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자료를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봤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내릴까라고 좀 하나하나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밀가루 가격 하락 발표를 한 기업은 역시나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밀가루 중력분 1kg과 2.5kg 그리고 부침용 밀가루 3kg 일반 소비자용 이 제품들을 평균 6.6% 내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양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용 중력분과 밀가루를 6%대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작년 7월달에 이미 한 차례 내렸던 대한제분 역시 소비자 판매용 밀가루 4종에 대해서 밀가루 가격이 내린다라고 했는데 일단 인하율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내렸으니까 올해까지는 뭐 발표를 굳이 안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후에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해주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원래 이윤 추구가 제일 첫 번째가 순이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누군가가 이제 내려라 해야 좀 내리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인건비 조금 올랐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언제나처럼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예전과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정부가 당연히 직접 나서가지고 니들 내라라고 좀 세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린 거고요. 국제곡물 가격이 이 정도 내렸으면은 사실 제분업체들도 내리는 척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6%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참고로 보니까 밀 수입 가격이 2월 기준으로 톤당 33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9월보다 32.5%가 감소를 했고 올해 2분기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런 추세면은 인건비나 유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올해 계속 밀가루 가격을 좀 조금씩 내려가야 정상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밀 수입 가격 2분기에 좀 추가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황도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큰 상황, 식품 기업들의 가격 인하로 숨통이 트일지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조선업계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국내 조선 3사가 신사업 모색에 나섰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벙커링, 해상풍력 분야에서 사업 영해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 각 기업들 어떤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각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중요한 점은 조선에서까지 에너지 관련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에너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좀 굵직한 기업들이나 사업군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좀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기업별로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중개, 매매,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료 공급이나 뭐 선박용 천연가스에 대한 사업을 좀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소방시설이나 설계업 같은 부분을 좀 추가를 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 금액 자체를 좀 높이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회사마다의 약간씩 좀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사업군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선업 자체가 헤비테일 산업이고 지금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신조 성과가 늘어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카타르나 모잠비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약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조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신사업 부분에서는 신규 투자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향후 에너지 시장에 대한 확대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주로는 이제 선박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수주 캐파를 가져가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필두로 이제 개별적인 에너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자체를 주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LNG 벙커링 사업 한다고 하는데 벙커링이 뭔가요? 일단은 뭐 이제 액체 천연가스 자체를 이제 뭐 보관하고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선박에 이제 주입도 하고 그렇죠. 연료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에선 사실 뭐 굉장히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든 최초로 왜 그렇죠? 했을 때는 네. 이제 시행착오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기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큰 점수를 아직은 좀 주기는 어렵고, 만약에 여기서 선두를 하고 많은 이제 MS를 차지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성웅 이사가 짚어주시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같은 경우가 지속이 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아까 짚어주신 요인처럼 15년간 1,500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빅3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가 전체 시장에서 한 65%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증설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업체가 거의 200조 원을 투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워낙 아마존이 그 MS는 많이 갖고 가고 있죠. 점유율이 높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현재 증설하는 규모의 한 5배 이상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과공급이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 증설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AI를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 더해져서 데이터 센터에 AI 연산 장치 같은 경우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릴 수 있고, 보통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이 4배 정도 더 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실제 기판인데 프리미엄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나아지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으로 나눌 수 있고, 대형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를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이 대형 IP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확산될지 여부인데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금리 사이클 같은 경우가 지금은 중립에서 인상기가 아니라 중립에서 인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 수급 확산이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장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기저효과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주가 같은 경우가 추가로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는 PSK, 그다음에 DNF,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23, G 플립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해당 모델 추정은 5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저전력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관련주는 삼성전자, 제주반도체, 코세스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IT 중소형주, 온디바이스 AI가 오늘 장 또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동향 지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정리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